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생보험을 찾아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민치아입니다. 이 이율은요, 은행의 이율보다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안전성까지 담보되는 연금 찾고 계시진 않으셨나요? 자, 여기에요. 추가 납입에 대한 수수료 전혀 없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중간에 뺏어 쓸 수 있는 중도 인출까지 가능한 연금보험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라이플랜 A 가기 시간에 4개 유리한 연금보험 확인해 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최신 암보험 만나보겠습니다. 암 치료에도 정말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 최신 치료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 오늘 방송 보시다가 내게 필요한 보험이다라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화, 문자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6번 그리고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자, 유튜브 실시간 소통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신 다음에 채팅 통해서도 소통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 드릴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네, 그럼 힘차게 보험플랜 119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노후 준비, 발만 동동 구르고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죠. 자, 오늘은요, 노후의 연금의 준비 방법 알려드립니다. 박주영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도 많이 더워졌고 또 코로나가 성행해서 참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오래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노후 준비 하셔야 할 텐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연금, 어떤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와 함께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현명하게 그리고 가장 같은 돈으로 같은 시간으로 가장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후 자금은요 단기에 쓸 게 아니죠. 적어도 10년, 20년, 30년, 50년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몇 년 후에도 바로 사용하셔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볍게 아무렇게나 가입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 노후 자금은요. 시간에다가 투자해야 되는데요. 내가 돈이 아주 많다라고 하면 크게 고민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고민하면서 같은 시간 대비 더 많은 연금을, 더 많은 목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부분 돈을 마련해서 자금을 마련할 때는요. 단기 자금과 그리고 중기 자금 그리고 장기 자금으로 반드시 나누어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노후는 긴 미래에 있기 때문에요. 장기 자금에 해당하겠죠. 그렇다면 쉽게 1, 2년 안에 내가 큰 돈을 마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시간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5년이나 10년 이내에 쓸 거라 그러면은요. 네, 수익보다는요. 안정적인 확정형으로 금리를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10년 이후다라고 하면요. 이제는 수익을 좀 기대해서 내가 시간을 투자한 이 10년에 대해서 보상을 좀 받을 만한 이런 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이런 연금을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20, 30년 후다. 그러면 아주 먼 약간의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많이 내서 다양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많은 연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준비한다 그러면요. 굉장히 많은 기회와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갈수록 저금리 시대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그냥 막연하게 돈을 모아서 은행에 넣고 계신가요? 아니면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나눠서 준비하고 계신가요? 최근요, 우리는 계속 기준금리 0.5%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은행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내가 원금 이상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내가 아무리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모아도 원금에서 약간의 이자 그리고 세금까지 과세하는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내가 5년만 살 게 아니고 10년만 살 게 아니라면 우리는 조금 더 먼 미래에 보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요. 보험사에도요.
최저 보증금리라는 게 있고요. 예정이율이라는 것도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요, 적금 금리가 있는데 최근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보험사 같은 경우도요, 점점 금리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라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요. 이걸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라는 것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실제로 지금 현재 보험사에도요, 평균으로 약 2.15%, 2.225도 있고 뭐 2.3도 있을 수 있지만 평균요 2% 이하도 있기 때문에 평균으로 보는 금리는요 2.15% 정도라고 현재 보험회사 금리가 갖고 있고요. 보증이율은 더 낮습니다. 0.5, 0.3, 0.7 이 정도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도 좀 잘 활용하면 좋은데 우리 시청자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은행 같은 경우도 아시다시피 지금요. 다 1%대 그 미만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현재 2021년 7월 현재요. 은행 금리를 가지고 우리가 돈을 좀 모아본다고 생각을 하면요. 최근에 7월 1일자로 제공받은 자료에 의하면요. 1년짜리 적금 그리고 24개월, 36개월, 1년, 2년, 3년 기간을 통해 우리가 목적 자금을 만들고 계실 텐데요. 금리를 보시면요. 1%입니다. 그리고 0.9%도 있죠. 그리고 2년짜리도요. 동일하게 1%죠. 그리고 3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1% 이하로 금리가 있기 때문에요. 거의 내가 많은 이자를 기대하기 어렵고요. 3년짜리를 3번 내면 9년인데 얼마나 내가 9년 동안에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을까. 단기간에 계속 이어가도요. 실제로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수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금리로 계속 적금을 했었을 경우에 제가 하나만 예시를 들어볼 텐데요. 3년짜리 적금을 가입하시게 되면 은행에서요. 50만 원씩 12개월 내면요. 6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실제 1.9%라는 금리를 표면 금리를 갖고 가입을 했는데 실제로요. 세후 금리를 보니까요. 60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요. 15.4% 세금을 떼고 나니까요. 52,000원입니다. 그럼 3년간 모아서 52,000원의 이자를 받으려고 우리는 계속 3년짜리 또 들고 3년짜리 또 들고 이렇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세월이 10년 가고 20년 가도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적 자금이 딱 만들어지면 또 쓸 일이 꼭 생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과연 옳은가. 그래서 저희는 장기간의 미래를 좀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금리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면서도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결국에는 투자형밖에 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요. 저는 오늘 우리 시청자님에게 연금보험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다 많이 가입하셨고 또 실제로 다들 타고 계신 분도 있죠. 연금 수령하시는 분도 많을 텐데요. 이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다양한 활용성이 있습니다. 내가 가입하는 시점부터 쭉 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내내요.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 그 시점부터 우리는요. 끝을 정해놓지 않고 시작부터 쭉 가는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 돈이 필요하다. 자녀가 학교에 가면 학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요.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자금을 쓸 수 있고 또 나중에 사업 때문에 뭐 큰 일을 하겠다 그러면 또 인출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하게 또 자동차를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빼서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필요할 때마다 쓰고 그리고 남은 기간에 이제 내가 조금 더 일찍 연금을 타고 싶다 그러면 조기연금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도 내가 이제 자녀 결혼까지 다 시키고 나의 노후만 준비하겠다라고 하시면요. 이때부터 연금을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탈 수가 있죠. 평생토록 연금을 받거나 10년, 20년 기간을 정해놓고 좀 많이 받거나 내가 일정 부분 받고 상속을 하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연금보험은 하나를 가지고 내 일생 동안 내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노후를 위해서요. 많은 선택 가운데 하나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도 굉장히 노후 준비를 하신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가지고 이걸로 생활자금을 한다거나 또 저축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고요. 또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불안정하죠. 주식 같은 경우도 다들 많이 투자하고 있지만 이상하게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안 오르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이상한 논리가 자꾸 성립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안전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요. 은행 저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원금
연금을 모으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또 15.4% 이자 소득세까지 또 떼고 나니까 실제로 손에 들어온 게 없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이제 코인 시장이 너무 불안정하니까 많은 분들이 코인 시장에 대해서 좀 이제 좀 많이 발을 빼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요. 한때는요, 코인 시장에다 모든 돈들이 다 끌어모아가지고 투자했던 이런 사례를 최근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장기적으로 노후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시중 금리를 따라가는 공시율형 연금이 있고요. 그런데 2% 이하로 지금 내려가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할 수가 없겠죠. 금리가 좀 높아야지 장기 복리 효과도 나는데 공시율형은요, 금리가 너무 낮아서 시간을 오래 갖고 있다 하더라도 크게 이익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액연금이 있는데요. 변액연금은 투자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글로벌 시대에 맞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저는 변액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변액연금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거고요. 최근에는 달러연금이죠. 네, 환율에 의한 환차익을 가지고 이익을 내서 연금을 수령하거나 내가 인출해서 평생토록 해외여행 다닐 때 쓸 수 있는 이런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이고요. 또 달러이면서도 미국 장기 채권을 투자하는 달러 변액연금도 있죠. 이렇게 많은 연금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길게 노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변액연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연금을 가입할 때 항상 필수 체크사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갖고 있는 연금은 여기에 다 속하실 겁니다. 첫째, 아주 오래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요. 일반 연금, 우리가 말하는 공시이율형, 시중금리를 따라가는, 시중연동금리를 따라가는 연금. 최근에는 네, 금리가 낮아져서 뭐 2%나 1%까지 내려와 있죠. 자, 이 부분은요. 시중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요. 최저 보증이 상당히 낮아요. 보통 0.3에서 뭐 0.7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요. 20년, 30년 후에 굉장히 내 연금액이 기대했던 것보다 적을 수밖에 없는 이런 이율형이 있고요. 두 번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변액연금인데요. 이건 투자형이고요. 다양한 펀드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요. 이제 원금을 보증해준다는 옵션이 있고요. 연금액을 보증해주는 안전장치가 있고요. 펀드가 굉장히 다양한데 사람의 영역을 벗어난 AI, 인공지능이 펀드 관리를 통해서 추천하고 관리해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도입이 돼서 안정적으로 상당히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본 제 연금도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만큼 변액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달러연금도 있죠. 네, 환율에 의한 연금액 변동을 통해서 내가 미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달러연금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환율 상승기에 굉장히 유리하고요. 원화나 달러 중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안심하고 쭉 가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릴 수 있겠고요. 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변액연금이긴 한데요. 단리로 5%를 납입하는 동안에 보증해주고 납입이 끝나면 거치 기간에 단리로 4%를 보증해준다는 이 연금들이 네, 보험사에 몇 개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의 장점은요. 투자 수익이 안 났을 때도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투자 수익이 계속 0%거나 마이너스일 때는 안전하게 정해진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본연금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최근에요. 지금 코스피가 3,000을 계속 넘고 있는데요. 채권 의무 편입 비율이 70%라서 주식형으로 편입할 수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 약 30%밖에 안 되니까 네, 의무 편입 비율이 너무 높아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너무 좋다라고 해도 내가 그 수익을 가져올 수 없는 이런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수록 수익을 많이 내지 못하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상실할 수 있는 이런 단점도 있으니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추가 납입을 한다 하더라도요. 네, 원래 금리가 좀 낮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 때문에 크게 이익을 볼 수가 없고요. 혹시 중간에 인출하게 되더라도요. 시중금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예, 금액 자체를 많이 가져올 수 없는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꼼꼼히 따져보고 준비하시면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오늘 시청자님께 변액보험의 다양한 장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수익을 좀 내야 되겠죠. 장기간을 투자했으면 그만큼 이익이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수익을 내야 되고요. 안전성도 있어야 되겠고요. 유동성, 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비과세까지. 내가 오랜 시간에 많은 이자를 창출했는데 세금을 내면 또 조금 약간 억울하겠죠. 그래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네, 비과세까지 누릴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요. 수익성에서는요, 수익률을 최저 보증해주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다양한 펀드를 통해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관리하기 때문에요. 내가 그렇게 막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잘 수익을 내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실제 홈페이지 수익률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시간이 투자되면 투자될수록 복리에 의해서요. 예, 내 적립금은 점점 늘어난다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수익성을 가장 먼저 보셔야 되고요. 안정성 같은 경우는요. 내가 원금을 보장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100%, 조금 더 받고 싶다 하면은 110이나 120%를 내가 보증받고 싶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그렇게도 가능하시다는 거고요. 그리고 분산 투자하는 건 당연하고요. 한 번 받은 연금 이하로는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까지도 보증받을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계속 투자가 되어서 이익을 내준다는 이런 안전성까지도 갖추고 있다는 거고요. 중간에 필요하면 돈을 인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여유자금이 있으면 비과세로 세금이 없는 여기다 다시 추가 납입을 해서 더 많은 자금을 굴려갈 수 있는 이런 주머니까지도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안심하고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아시겠지만요. 모든 연금들은요. 세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금은요. 비과세로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요. 세금 없이 내가 노후에 온전히 연금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장 염려하는 것들이 변액보험은 중간에 뭐 투자 수익에 따라 손해를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해서 원금 보장형을 많이 선택들 하시는데요. 이 금감원 감사원 자료에 보면요. 10년 이상 우리가 유지했었을 때 보통 연금을 우리가 10년 납 정도를 하시는데 10년 이상 유지했었을 때 내가 원금을 못 찾는다. 이런 일은 사실 실제로 많지 않습니다. 158억 원이라는 보증보험료를 보험사에서 떼어갑니다. 그리고 연금 탈 때 혹시라도 손실이 나면 원금을 줄게 라는 약속 때문에 이 많은 보증을 떼가는데요. 실제로요. 1,190만 원 정도밖에 손실이 없었다고 하죠. 그런데 2017년 이후에는요. 연금, 변액연금, 변액보험이라 할지라도요. 7년 안에는 원금을 맞춰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10년까지 손실을 갖고 가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최근 가입한 이 연금들은 수익이 훨씬 더 조기에 달성되기 때문에요. 원금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원금 손실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고 가입하셔도 되고요. 보증형이 아닌 미보증형으로 하셔도 10년만 납입하시면 내가 낸 돈 이상은 수익률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거 좀 염려해 두시고 안심하고 변액보험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적배당형 연금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적배당형 연금이라는 것은요.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동안에도 계속 굴려가서 수익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익이 나면 더 드리고 손실이 나도 그 직전에 연금을 보증해주는 이 안전장치가 되어 있는 이 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 연금은요. 나중에 타게 되면요. 시중금리, 즉 아주 낮은 금리를 통해서 굴려가게 되고 연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 실적배당형 연금에 옵션이 들어있는 이 연금은요. 네, 한 번 받은 연금이야는 떨어지지 않는 이런 장치가 되어 있고요. 특히 고혈압과 당뇨가 연금 수령 시점에 있다고 하면요. 더 많이 준다라는 약관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배당형 연금보험이 굉장히 우리에게 더 많은 연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안전장치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연금을 수령할 때 굉장히 먼 미래에 받는다고 하면 금리가 점점 낮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연금액이 안정적이지 않죠. 처음에 500 받았을지라도 나중에는 200만 원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노후가 불안정하죠. 그래서 안정된 연금액도 받아야 되는데요. 이건 확정된 지급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연금을 수령할 때 납입을 쭉 하고 나서 내가 정한 원하는 나이에 연금을 탈 때요. 이 지급률이 있습니다. 내가 낸 돈에서 이자가 붙은 그 적립금을 가지고요. 지급률이 정해지는데 65세부터 69세가 된 동일한 지급률. 즉 65세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모아서 연금을 타겠다라고 하면요. 5.10%, 즉 510만 원씩 평생 주겠다라는 이 약정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내가 언제 타든 간에 여기에 있는 지급률대로 주겠다라고 정해놨는데요. 만약에 연금 수령 시점에요. 당뇨나 고혈압이 있다라고 증명을 하신다라고 하면요. 연금액은 510만 원에서 569만 원으로 올라가겠죠. 당뇨일 때. 이런 식으로 정해진 지급률에 의해서 정확하게 드리기 때문에 수익을 잘 내서 적립금을 높여놓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수령할 시점에 먼 미래에 저금리 시대에 내가 연금을 탈 때에도 이런 지급률이 정해졌다는 것은 굉장한 이건 혜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디에도 없는 이런 장점을 가진 연금이 아직
우리 곁에 있기 때문에요. 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번 정해진 이 지급률은요, 변동 없이 확정입니다. 그래서 가입 시점부터 내가 언제 타면 몇 %로 받겠다라는 것을 알고 가입하실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렇죠. 65세가 아까 5.1%. 예, 지급률이 정해졌다고 했는데요. 만약에 이미 당뇨다. 그러면 5.69가 정해져 있죠. 그러면 가입 시점부터 내가 1억을 가지고 연금을 수령한다. 그러면 1년마다 연금을 탈 때 569만 원을 수령을 하는데 1년 후에 다시 연금을 타려고 봤더니 1억 1천만 원이 되어 있었어. 그러면 연금액이 625만 원으로 올라가죠. 또 1년 있다 연금을 타려고 보니까 또 1억 2천이 되었어요. 그러면 682만 원으로 올라갔죠. 자, 그런데 쭉 연금을 탔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5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연금액이 반으로 줄여야 되는데 직전에 받은 연금을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더 드리고 내려가면 직전 연금을 보증해주는 이런 안전장치가 있다는 거죠.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면 더 유리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연금을 타는 내내 수익이 창출되면서 나는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금을 한번 깊이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목돈 마련이나 노후연금 같은 경우는 일찍 시작하라. 제가 시간의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만약에 30세, 40세, 50세가 동일한 돈을 월 50만 원씩 10년간 납입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총 6천만 원을 납입하십니다. 자, 그러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요. 적립금을 보니까요. 30세가 가입해서 하고 나서 이 적립금을 보니까요. 1억 6,500 정도 됐어요. 3.375.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제시해도 좋다고 말하는 수익률 기준을 봤었을 때요. 1억 6,500입니다. 그러면 이자가 1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그럼 40세가 했었을 경우는요. 1억 1,100이어서 이자가 5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50세가 가입을 하시게 되면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요. 적립금은 8,690만 원. 그래서 이자가 약 2,700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일찍 시작하면 시작할수록요. 동일한 돈이 납입이 끝나고 나서 계속 복리로 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하루라도 먼저 시작하면 그만큼 더 큰 이자를 내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고요. 내 연금액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표준체, 고혈압, 당뇨는 동일하게 약관에 명시된 대로요. 건강하신 분들은 이 연금을 수령하시겠지만 그때 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요. 훨씬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추가 납입으로 우리가 돈이 지금 많이 없으니까 그럼 아주 가장 적은 돈으로 한번 해볼까요? 월 10만 원을 가지고 추가 납입을 20만 원 정도를 한다라고 가정하면요. 월 30만 원을 가지고 총 3,600만 원을 10년간 납입하시고요. 쭉 거치하면요. 남자 30세 기준 69세 시점에 적립금이요. 1억 391만 원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288.7%인데요. 실제로 3.375%를 가정을 했지만 실제 수익률이 훨씬 더 많이 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지금 더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낮게 잡았어도요. 1억이 훨씬 넘는 3,600만 원이 1억 3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고 뭐 중간에 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겠지만요. 중요한 것은요. 이자가 7천만 원이나 붙어 있지만 세금이 한 푼도 없이 다 내 돈이라는 거죠.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1억이 됐던 이자가 5억이 됐던 간에요. 전부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찍 시작해서 돈을 많이 굴리는 것이 내게는 훨씬 더 안전하고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세에서 75세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요. 현재 암 치료 중이거나 고혈압, 당뇨 약을 복용하시더라도 가입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가입하시면 고혈압, 당뇨로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비과세 말씀드렸고요. 인공지능 펀드로 알아서 관리하고 알아서 수익을 내주기 때문에 또 알아서 펀드를 추천하기 때문에요. 이 주식이나 펀드를 잘 몰라도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내가 퇴직을 하게 되거나 폐업을 하게 되거나 혹시 3개월 이상 입원하게 되면요. 납입 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10년 같은 경우는 약 50%, 5년만 내고 나면요. 그 후에 최장 36개월 동안은요.
내지 않고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지하지 않고 손실 보지 않고 노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이런 납입유예 기능까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내가 아주 시작부터 내가 목적 자금을 쭉 쓰고 최후에는 노후까지 갈 수 있는 하나로 끝까지 내 인생을 가져갈 수 있는 추가 납입과 중도 인출을 수시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걸 가지고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추가 납입 수수료를 2.5% 정도 떼는 데도 있고요. 더 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납입 수수료가 한 푼도 없는 이런 이익까지도 내가 챙겨가면 좋겠죠. 그리고 필요하실 때 중도 인출도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10년 이상 유지하시게 되면요. 그동안에 운용 수수료를 뗐던 것을 다시 적립금으로 돌려주는 이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좀 살펴보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가 길게 사는 이 노후를 맞이하는 이 시대에 나는 똑같은 돈, 똑같은 시간으로 더 많은 연금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플랜의 강희 시간 함께했습니다. 주식에 투자해서 돈 버는 거 좋지만 내 돈 잃는 건 절대 싫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볼 일은 절대 없는 연금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내 연금액이 늘어날 순 있지만 줄어들 일은 절대 없다고 하니까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2-3153-2666번과 함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지금 막 문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2312님께 께서 40세 가장이라고 하시네요. 자, 그런데 연금보험이랑 종신보험을 각각 가입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종신보험을 나중에 필요하면 연금의 기능으로 바꿔서 가져가는 게 좋은지 이런 질문 주셨거든요. 아마 종신보험에 있는 연금의 기능이랑 비교를 좀 원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게 더 낫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목적에 따라서 보험은 가입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요. 연금은 연금대로, 또 종신보험은 종신보험대로 가입하시는 것이 맞는데 만약에 둘 다 하기가 좀 어려우시다라고 하면은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타면 어떨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요, 추가 납입을 통해서 돈을 지속적으로 좀 많이 훨씬 더 많은 자금을 넣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이혼보험료나 사업비가 좀 많이 나가기 때문에요, 적립금을 쌓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보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따로 하는 게 가장 원칙이지만 부득이하게 하나를 해야 된다 그러면요, 종신보험에다가 추가 납입을 통해서 하시는데 추가 납입을 하시더라도 사업비가 없는 종신보험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요, 추가 납입 사업비가 없는 데가 좀 많지만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요, 대부분 다 추가 납입할 때 사업비를 많이 뗍니다. 그래서 그거조차도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추가 납입 수수료가 없거나 아주 적은 이런 회사의 종신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둘 다 나중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연금의 기능에만 집중을 하신다면 연금보험이 좋지만은요, 혹시 종신보험의 기능까지 원하신다면 여러 가지 보험사에서 내게 유리한 거 잘 선택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박지영 전문가님과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요, 아파도 살아갈 날이 너무나 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만으로 부족하니까 투자가 되면서도 내 돈 지켜주는 연금보험 소개해드렸으니까 노후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타마플랜 AB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자,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린 시간이죠. 자, 오늘 테마 플랜 ABC 주제는요. 새로운 의료 기술에 맞춘 암 보험이라고 합니다. 맹총호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찾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험도 있으신 분들이 더 찾으시는데 특히 암보험을 그렇죠. 문의를 있는데 또 주시더라고요. 네네. 최신 암보험이 좀 새로 나왔다고요. 네,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하나만 또 갖고 계신 분이 없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암보험은 나 이거 부족하지 않나? 근데 암 또 진단 자금만 갖고 있다가 나 이거 갖고 부족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준비하고 또 맞아요. 준비하고 네. 이런 보험 중에 하나가 암보험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은 약간 트렌드에 맞춰서 요즘 암보험이라는 제가 주제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암보험이긴 한데 우리가 암에 걸리신 분 같은 경우나 아니면 그 환자 가족분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막연하게 그냥 무섭다라고만 생각할 텐데 한번 가상적으로 이렇구나라는 것을 생각 한번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좋겠구나. 나한테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었나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트렌드를 잘 알아야지 매달 돈 내는데 이게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든든한 그렇죠. 마음이 들 것 같거든요. 그 암 치료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어떤 종류로 진행이 될까요? 네, 이제 암 치료법은 너무나 많은데 네. 우리가 잘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수술이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래서 네. 아나운서님한테 제가 이 4가지 중에서 그 질문을 선택을 하라고 제가 네. 할 텐데 외과 치료, 화학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면역 치료. 뭐 요즘에 이제 표적 치료라고 하잖아요. 네. 이 중에서 어떤 치료를 받고 싶으세요? 제가 이 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표적 치료를 제가 방송 중에 네. 최신 치료라고 들어서 이왕이면 좀 최신으로 나온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최신호 나는 게 좀 좋겠죠. 네. 시청하시는 분들도 한번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후반부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볼 겁니다. 네. 어떤 것도 선택하실 거냐고.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4가지 치료가 이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수술이나 이런 화학 치료 같은 경우나 방사선 치료는 좀 과거의 치료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치료법이긴 하지만은 새로운 치료법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잘 알지 못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좀 새로운 치료법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고 있는 그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면역 치료나 이런 양성자 치료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치료는 일단은 수술 그리고 화학 치료 이런 것들을 방사선 치료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예. 자, 그다음에 많이 알고 있는 게 어떤 치료일까요? 표적 치료일까요? 그렇죠. 표적 치료인데 요즘엔 표적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표적 중에서도 항암 치료. 맞아요. 그렇죠. 항암 네. 치료 많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 항암 치료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암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네. 그 암이 갑자기 생겼을까요? 아니면 제 몸에서 있었던 것이 변했을까요? 뭐 종양 같은 게 생겨서 계속해서 문제가 커지면은 뭐 암으로 진화한다 뭐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반은 맞았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네. 암이라는 것은 원래 정상세포가요. 성질이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거는 아니에요. 네. 원래 우리 정상세포가 성질이 변해서 암이라는 세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이미 암세포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닐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세포를 공격하다 보니까 이 암 원래 정상세포가 변한 거라고 했잖아요. 변한 세포가 정상세포인 척을 해요. 굉장히 무섭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항암제가 정상세포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존적 항암 치료라고 하면 이제 표적 항암 같은 경우에는 안 속는 거죠. 그래서 나는 정상세포인 척하는 애들도 찾아내는 겁니다. 얼마나 똑똑해졌어요.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면은 딱 암세포만 잘 찾아가지고 공격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제 항암 치료를 그냥 하실래요? 아니면 표적 항암 하실래요? 아니 당연히 내 정상세포 건드리는 거 싫으니까요. 이거 표적으로 받아야죠. 그렇죠. 표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치료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건 이제 면역 치료예요. 네.
면역 치료인데 역시 항암 면역 치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새로운 백신이 나왔다 막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특히 이제 주식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좀 민감하실 거예요. 백신이라는 소리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럴 만큼 이 백신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한데 요즘에 이 면역 치료제 같은 경우가 얼마나 좋아졌냐면 과거에는 면역 치료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술이나 이런 치료를 하기 위해서 크기를 줄이는 데 많은 역할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재발하는 경우에는 잘 안 됐었는데 최근에는요. 재발하는 것을 막는데도 영향이 있고요. 심지어 이 표적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암이라는 것이 정상세포가 나쁜 세포가 됐다고 했잖아요. 성질이 변해서 얘네들을 분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면역세포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하는데 필수적으로 좀 필요한 이런 치료제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아마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요즘에는요. 치료 수술하기 전 아니면 수술하기 난 후에 잔존해 있는 암조차도 없애기 위해서 면역 치료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면역 치료 받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요. 아유, 당연히 받아야죠. 확실히 예전에는 그 암에 걸렸을 때 뭐 죽는다라는 인식도 강했고 치료를 받아도 머리카락 다 빠지고 정말 그렇죠. 곧 죽을 것 같은 사람처럼 힘들어 보였는데 요즘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는 그런 이제 후유 증상이나 이런 것들이 네. 좀 없을 만큼 약들도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치료법 자체가 예전에는 뭐 개복 수술을 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술 예후가 좀 안 좋았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죠. 그 중에서 가장 꿈의 치료다라고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혹시? 혹시 그거 일본에 있는 그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나요? 네, 우리나라에도 2군데가 있습니다. 이름이 어떤 거였죠? 네, 양성자 치료. 맞아요. 네. 네, 양성자 치료 같은 경우에는 거의 꿈의 치료다라고 해서 얼마나 좋은데요? 네, 기사에도 많이 났는데 양성자 치료가 어느 정도 좋으냐면요. 치료법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앞에서 방사선 같은 경우에는요. 정상세포와 정상세포 아닌 것을 모두 다 공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 표적이란 말들이 굉장히 중요해진 단어인데 양성자 치료도 바로 이제 표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암 물질만 표적적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치료를 하는데 뭐 어려운 치료가 아니라 이 양성자실에 한 30분 정도 누워 있으면 치료가 끝나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약 한 20분에서 25분 정도는 어디에 암세포가 있나 찾고요. 실질적으로 치료하는 시간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치료도 굉장히 그냥 누워만 있다가 나오면 치료가 끝나죠. 너무 좋은데요? 얼마나 좋나요? 그렇죠. 뭐 개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편하게 누워만 있으면은 치료가 그렇죠. 된다니까 저 만약에라도 뭐 문제가 생기면은 당연히 이런 거 찾아가서 받고 싶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고 만약에 제일 먼저 치료를 선택하라고 네. 한다면 의사가 물론 내가 권한은 없겠지만 네. 의사가 좋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으실래요? 그러면 아나운서님은 어떤 치료 받으실래요? 당연히 저 양성자 치료 그렇죠. 받아야죠. 네, 양성자 치료. 저도 양성자 치료를 그렇죠. 먼저 선택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만큼 치료 비용이라는 게 일단 중요해졌겠죠. 우리가 선택을 네. 많이 하고 싶은 것만큼 치료 비용이 만약에 비싸졌기 때문에 자, 요즘 트렌드에 맞는 암보험.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보험들이 있고 어떻게 내가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내 보험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는 시간을 지금부터 갖도록 할 텐데요. 일단 우리가 암이 한 번에 딱 오는 것이 아니라 전조 증상이라는 것도 있어요. 암이라는 게. 그 전조 네. 증상 중에 하나가 갑상선이죠. 우리가 대사량을 관장하고 있는 이제 갑상선인데 갑상선 저하가 오거나 아니면 이제 항진증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증권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암이 오기 전 단계니까. 그러게요. 지금 네. 한번 증권을 꺼내 보시고 내 암보험은 어떻게 돼 있나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될 텐데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것 중에는 순서상으로는 네. 일단 암이 오기 전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미리미리 검사하잖아요. 네. 그리고 미리 발견해요. 맞아요. 발병률이 엄청나게 높아졌잖아요. 암이. 왜 발병률이 높냐면요. 네. 미리 검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발병률은 높은데 치료력도 많이 좋아졌죠. 생존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은요. 치료비가 중요한 시대예요. 그래서 암이 오기 전부터 치료비가 준비할 필요가 있고 자, 전조 증상이 오고 나서 오는 것이 이제 암이라고 봤을 때요. 내가 암이 오는데 소외감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일반적 암, 고해감이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암 중에서도 내가 어떤 암이 올지는 모르잖아요.
선택해서 내가 저는 이런 암보험이 있으니까 이런 암이 오게 해주세요라고 할 수가 알면 없다라는 얼마나 거죠. 좋겠어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암보험 중에서도 두루두루 나한테 보장받을 수 있는 암보험으로 선택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너무 이거 시작부터 기대감을 너무 부풀게 주셔가지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보장 저희 받고 싶거든요. 암보험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순서상으로 제가 금액을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갑상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갑상선 만약에 저하증이나 아니면 항진이 왔을 때 보상을 받고, 자, 암 진단 중에서도 우리가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네.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뭐 유방암이나 이런 부분, 전립선이나 유방암 같은 경우가 거의 1, 2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보장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끔 좀 해놓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보장 금액으로 보면 일반암, 그다음에 초기 외에 유방이나 전립선에 관련된 암, 그다음에 소외감 이렇게 분리해서 보장을 받으면 이게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소외감의 보장을 받고 나서도 초기 이후에 갑상선이나 유방암으로도 보장을 또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위암이나 아니면 뭐 대장암 이런 식으로 뭐 또 원발암이 오면은 또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나눠져 있는 것이 이 중에 하나 받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적혀 있는 따로따로 분류되는 것을 다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과거에 내가 그냥 일반암 하나 뭉쳐져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분류되는 암도 하나 좀 준비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분류를 하게 됐을 때 뭐 소외감이다, 일반암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져 있잖아요. 네. 그럼 각각의 보장을 얼마나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소외감 일반암 같은 경우는 선택하시면 되잖아요. 네. 이제 소외감 같은 경우에도 뭐 선택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같은 기준은 2천만 원인데 소외감의 기준을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소외감 중에서도 어떤 분류가 되어 있냐면 거의 대부분 이제 4가지 정도가 분류가 되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데는 한 7가지가 지금 분류가 되어 있죠. 좀 개수가 많죠. 근데 이 중에서 그러네요. 좀 눈여겨보실 게 있는데 바로 양성 뇌종양이에요. 양성 뇌종양이 혹시 내 증권에 있나 지금 빨리 보세요. 있나 없나.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양성 뇌종양이 없었던 때가 너무 많았었고 최근에서도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이 다였어요. 근데 양성 뇌종양이 2천만 원이라는 거죠. 소외감으로써. 그러면 양성 뇌에 내가 암세포가 생겼는데 악성이 안 된 전 단계예요. 양성만 판정받았을 때도 2천만 원, 치료 자금은 어느 정도 되겠죠. 충분할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분류되어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양성 뇌종양. 기존에 이 암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아마 이 보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오늘 최신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혹시 보험으로 이거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거 가능할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지금 진단비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제 뭐가 남았냐면 치료가 네. 남았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진단을 받았으면 진단비를 갖고서는 만약에 휴직을 하거나 이럴 때도 생활비를 많이 쓰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치료 받으실래요? 여기가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진단비 받아서 그냥 치료 받으실래요? 아니면 치료를 선택했을 때 해당되는 치료비를 또 받으실래요? 아니 당연히 또 받으면 좋죠. 또 받으면 좋겠죠. 네. 자, 오늘은 그래서 또 받게끔 해드립니다. 어떻게 받냐면요. 예. 양성자 치료나 아니면 양성자 치료 말고 표적 치료를 받을 경우도 많지요. 왜냐하면 표적 항암 치료 같은 경우는요. 크기를 줄이는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은 효과적인 그런 치료법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표적 항암 약물 치료는 굉장히 중요해진 시점이 됐는데요. 자, 오늘은 조금 제가 특별하게 단기간 한시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텐데 표적항암 치료비 최근에 좀 뜨거워지면서 나 준비 많이 했어라는 분들 계시고 준비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오늘은요. 8천만 원까지 가능한 부분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거예요. 8천만 원이요? 8천만 원 가능한데 와. 물론 건강하신 분 기준이에요. 근데 남성 76세, 여성 80세까지 동일하게 8천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항암 치료비 8천만 원. 굉장히 놀라운 거죠. 진단비 몇 천만 원 추가하는 것도 진짜 비싼데 8천만 원이라니까 거의 뭐 1억 원에 가까운 걸 치료비로 그렇죠. 받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진단비 받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방사선 치료면 방사선 치료비 받고 표적암 치료면 표적 치료비 또 네. 받는 거죠. 자, 이 중에 하나 받는 게 아니에요. 여태까지 치료하는 과정별로 계속 받는 거고요. 자, 이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 우리가 치료가 다 끝나고 나면 또 오랫동안 잘 지낼
잘 지내겠죠. 그런데 이 암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세포가 변하는 거다 보니까 재발 위험이 높습니다. 요즘 재발암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재발암이나 이런 네. 부분을 또 별도로 가입하셔야 되는데 보험료도 좀 만만치 않고 또 예전 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없으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자, 같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받는 암이 바로 내가 암 치료 끝난 다음에 2년 후부터 내 몸에 여전히 암 치료가 안 끝나서 잔존하든 아니면 새롭게 암이 생기든 보장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단비는 없어도 어차피 치료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료비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암이 있은 상태 아니면 암 치료하고 나서 만약에 사망이 오는 경우에는 암 사망 보험까지도 같이 준비가 되는 상태입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전조 증상부터 진단을 받고 암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치료 이후에도 또 발생될 수 있는 암 이런 후까지도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암보험이 전체적으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히 최근 암보험이 좋아지기는 했네요. 다음에 또 페이지에 그래프가 있는데 이건 뭐예요? 네, 이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왜냐면 특히 이제 여성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암이라 그러면 50대, 60대에 많이 걸리는 암이야라고 생각하는데 여성분들 조금 눈여겨보실 거는 뭐냐면요. 여성에 관련된 특히 갑상선이나 유방암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자궁암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일찍 시작을 합니다. 20대 이후부터 벌써 시작을 해요. 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분들은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주시는 것이 그 여성과에 관련된 암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조금 더 좋겠다라고 해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가입했을 때 보장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보험료는 과연 추가하기에 부담이 없을까? 이런 게 현실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어떨까요? 네, 저 앞에서 제가 순서상으로 봤으니까 조금 헷갈리잖아요. 네. 그래서 정리 한번 해드리고 보험료 네. 알려드릴게요. 일단 정리된 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죠. 이 가지수가 있는 것 중에서 해당되는 거 다 그냥 보장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눈으로 한번 싹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진단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전부 다 숫자가 굉장히 적지는 않아라고 하는데 보험료 바로 한번 볼게요. 네. 예, 보험료 보면은 생각보다 왜 이렇게 저렴하지? 라는 생각하실 텐데 일단 갱신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고 갱신형 20년 갱신이고요. 대신에 계속 받는 암 같은 경우는 갱신형이긴 하지만은 납입 면제를 받거든 이후에는 납입 면제 기능을 계속 활용할 수가 있어요. 하기 때문에 네. 보험료가 좀 더 저렴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존에 암보험 없는 분 안 계시죠. 그런데 요즘 트렌드에 맞는 이런 치료비에 해당되는 항목들은 또 별도로 이렇게 진단비나 아니면 치료비 항목들을 갱신형으로 보완을 하신다라고 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말 납입 면제까지 되면은 암에 걸리면은 보험료에 대한 걱정도 줄어드니까요. 최종적으로 암보험을 새로 가입을 원하시거나 거의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가입해라라고 좀 조언 좀 주시죠. 네, 일단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굳이 아마 강요를 안 해도 요즘에 걱정스러워서 맞아요. 많이 하시는 보험 중에 하나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암보험보다는 나에게 있는 암보험 그다음에 앞으로를 위한 암보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 발병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는요. 분명하게 암이 많이 발생되지만 조기에 발견된다라는 겁니다. 치료만 잘하면요. 생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게 암이에요. 하기 때문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암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아마 현명한 암보험을 선택하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문의가 참 많은 게 암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내가 가진 암보험에다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신 암 치료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조기 발견도 정말 흔하다고 하고 꿈의 치료라고 하는 양성자 치료를 포함해서 여러분 표적항암 치료요. 8천만 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맹충호 전문가님과 함께 테마플랜 AB 시간 함께했고요. 자, 전화번호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나도 보험 리모델링 필요하다 혹은 추가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66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방송 끝난 이후에도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한 정보 들고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